자, 요번에 이제 볼 게 이제 역사 수업 도구로서의 내러티브 구성 형식과 원리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김한준 교수님이 쓰신 건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보면 이제 이글에서 이제 먼저 그 역사 수업에 나타나는 내러티브 형식을 수업 소재, 전달 방식, 수업 내용, 역사 인식 이렇게 네 개의 기능으로 이제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을요.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 검토하고 그 성격을 살펴봤다. 자, 이어서 역사 수업에서 내러티브 기본의 구성 원리 살펴보고 수업 조직 방안으로 이건의 이야기식 그 활용 모델을 소개했다. 자, 이건의 이야기 활용 모델은 이제 이항 대비적 방식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특히 수업사에 대한 검토와 실제 예시를 통해 역사 수업에서 내러티브의 구체의 모습을 확인하고 실제 수업 현장에서 관련성을 높이고자 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역사 교육에서 내러티브 이론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 취지다. 그래서 그 논문의 취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썼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거기에 이제 209페이지를 볼게요. 자, 209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락은 내러티브 부활의 배경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사회 구조만 강조했는데 이제 점점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내러티브가 이제 부활됐다. 뭐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1970년대 들어서면서 과거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는 사회과학적 그 역사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자, 인류가 남긴 사건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일한 틀이 있다고 믿음이 묻어지면서 역사 변화에 미치는 인간의 힘이 강조되고 인간 존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나타났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내러티브의 어떤 배경, 부활의 배경이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내러티브식 역사 부활을 가져왔다. 네. 자, 그러면 이 내러티브의 주목이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줬는데 이제 한번 요걸 이제 강독하기 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요 책에 의하면 역사학계는 어떤 영향을 줬냐. 자, 역사학이 사회과학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역사학의 독자성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로의 전환 있죠. 이 언어 전환, 텍스트의 영향을 받아 갖고 나중에 역사의 신문화사라든지 리시사 이런 것들에 이제 서술 방식에 영향을 줘.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론에 영향을 주죠. 어. 그래서 피아제의 이론에 맞서 가지고 연구론자들이 피아제에 말하는 그 인식 도구 외에 역사 교육에도 독자적 인식 도구가 있다. 이래서 이제 내세웠던 것이 내러티브죠. 그다음에 이제 내러티브는 실제 교수 학습 방법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역사학과 연구론, 그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 측면에서 이 내러티브가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역사학에 영향을 준 걸 이제 좀 볼게요. 요거 역사학에 영향을 준 거.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밑에가 역사학과 영향을 주는데 첫 번째 이 역사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첫 번째로서 역사학이 사회과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독자적인 학문적 인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화학자들은 역사 인식과 서술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내세웠다. 자, 이들에 의하면 역사적 사실 자체가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사학이란 바로 역사적 사실에 내재되어 있는 내러티브 형식을 밝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학문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요게 학문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도 있어요. 좀 약간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것들이 역사학에 영향을 준 두 번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언어의 전환 있죠?
이런 것도 신문화사, 뭐 신지성사, 미시사 이런 것도 영향을 줬는데 내용을 보면 역사학계에서도 신문화사나 신지성사 같은 새로운 역사의 동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언어의 전환 이름 아래 이 텍스트론과 관련돼 있죠. 자, 내러티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래서 신문화사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영향을 준 게 뭐냐면 교과 특정 인지 이론, 그러니까 삐아제 이론에 반대하는 영역 고유 인지론자, 연구론자들도 영향을 주죠. 두 번째인데, 자, 교과 특정 인지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내러티브를 주목해왔다. 그래서 교과 특정 인지 이론에서는 삐아제 인지 발달 같은 총체론적 발달 단계 이론에서 말하는 사고가 역사적 사고 본질과 거리가 멀고, 요때 총체적 발달 단계 이론 삐아제 연령 발달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역사적 사고의 발달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은 교과 특정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사고나 역사 서술이 특히 내러티브 형식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건이죠. 우리가 이제 그 이항 대비적 방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이건이 이제 그걸 이제 주장을 했고요. 뭐 양호한 교수도 이제 뭐 이렇게 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양호한 교수 내용들은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그 파란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색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뭐 내러티브의 배경과 혹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남색 책이나 녹색 책 강독할 때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또 교수 학습 방법에도 영향을 주죠. 세 번째가. 자, 여기 보면 역사 교수법에 대한 연구에서도 내러티브에 관심을 끌고 있다. 그래서 내러티브 형태의 자료는 역사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생활사 내러티브 있죠? 생활사 내러티브를 다룬 역사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정해진 틀 속에서 역사를 보는 것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사학계, 그다음에 연구원 입장,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내러티브 어떤 주는 시사점, 영향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지금 살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서문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역사 내러티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내러티브 내용도 있는데 개념 좀 보면요. 자, 여기 내러티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내러티브 정의.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내러티브 개념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러티브라는 것은 하나 또는 일련의 사건의 이권에는 말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 그냥 그의 말을 의미한다. 글이나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전달 대상과 전달 방식에 따라서 그 두 부분 나눠서 전달 대상과 전달 방식의 두 부분을 나눠서 볼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내러티브의 구성이야. 네. 그래서 이제 전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전달 방식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건은 이야기, 스토리죠. 스토리. 자, 이 이야기는 머리에 드는 전달 대상을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설화라든지 미나, 그 다음에 뭐 에피소드 등등은 그 자체가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근데 전달 방식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와 연결되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담론이죠. 담론. 우리가 그 담론 많이 들어봤죠? 예. 이 담론을 이제 얘기하다, 전달 방식은.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요거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 자, 이야기는 내러티브를 구성한 사건, 인물, 환경 등에 포함되며 담론은 전달 방식이죠. 자, 담론은 이야기를 말하고 표현하거나 제시되고 내레이션 같은 것을 포함한다. 예. 그래갖고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담론에 해당한다. 예. 그래갖고 이제 뭐 내레이션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뭐 드라마나 이렇게 이제 볼 때 그 이제 뭐 대화를 하다가 이극 중에 이제 배우들이 대화하다가 중간에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뭔가 어디서 들려오는 것처럼 뭐 객관적인 것처럼 그래서 내레이션 설명을 쭉 하면서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TVN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 막대목은 그 영애 씨라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동감하지 않는 그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 거기 이제 보면 중간중간에 여자 목소리로 이제 그 진행 중간에 목소리가 들려.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영화 상황 드라마 상황에 대해서 뭐 훈계를 하거나 뭐 조언을 하거나 뭐 이렇게 내용이 들려요. 이걸 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내러티브에 이런 내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이제 이 내레이션 역할을 했던 사람은 그 글을 쓰는 그 역사가들이 이제 주로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러티브 구성을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러티브의 내용을 이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원래 내러티브는 학문적인 정통 차이와 상관없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구조, 지식, 기능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내러티브의 이제 기본 요건은 내용보다 그것을 전달하는 담론과 언어였다. 자, 그래서 내러티브는 기본적으로 담론과 동일한 형식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담론이라는 건 그 스토리를 가공해서 전달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기승전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작과 끝, 등장인물의 성격과 묘사, 사실 가능성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어, 내러티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형식적 구조도 가지고 있었는데 내러티브는 이제 형식적 전달 방식 구조로서 우리가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부르는, 그다음 프롯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내러티브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구성 형식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구성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역사적 내러티브 기본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는 역사적 사실이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 사회적 배경보다는 구성 형식에서 결정된다. 예. 근데 여기는 주의할 거는 요 내용은 구성 형식을 갖고 있다는 그 관련된 내용 요 부분은 하이트의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때 이제 역사적 내러티브는 어떤 관점에 쓰여져 있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거는 역사가 문학이다라는 관점에 쓰여진 거야. 역사는 창조물이다. 문학같이 만들어지고 구성되고 창조된 거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이트거든요. 하이트가 나오면 이 역사적 내러티브 중에 문학적 내러티브와 관련된 사람이다. 내러티브 중에 역사적 내러티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이 구성 형식을 강조해요. 그리고 이제 이 입장에 따르면 하이트 입장에 따르면 역사도 문학과 마찬가지로 주장하면서 하이트 이론이죠. 역사 소설의 이제 내러티브 이야기와 프롯을 구분한다. 프롯은 정성된 형태의 이야기 확인함으로써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롯의 구성은 그 일련의 사건과 특수한 형태의 이야기 전환이며 그 형식이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전개 과정을 설명한 게 아니라 언어 형식으로 내러티브를 제시한 거다. 그래서 이게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롯에 의해서 언어를 통해서 프롯 구조 안에서 언어 형식으로 내러티브를 제시하는 거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알 수 없고 역사적 그 내러티브는 문학적 내러티브와 동일하다는 인식이 돼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 역사적 내러티브의 특징은 뒤에 좀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프롯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강조하는 그 입장은 되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야. 역사의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내러티브를 통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편의상 이걸 역사적 내러티브라고 할게요. 역사적 내러티브. 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 전달 방식으로 담론을 통해서 이제 안다는 것은 그 사실보다는 스토리보다는 전달 방식이 중요하죠. 프롯 같은 거. 네. 그래서 프롯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을 알 수 없다. 입장이야. 예. 입장이고, 그래서 역사를 뭘로 보냐? 문학으로 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편의죠, 제가. 문학적 내러티브라고 볼게요. 예,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내러티브는 큰 범위의 역사적 내러티브는 그 안에 작은 범위의 역사적 내러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문학적 내러티브가 이제 있다. 두 가지 종류의 내러티브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내러티브는 프롯을 강조하면서 문학적 내러티브를 강조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프롯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어떤 그 문학 작품에는 장르라는 게 있죠. 비극이나 시극이나 뭐 등등등. 그리고 그 장르에 맞는 플롯이라는 게 있어. 예,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야기 구조는 동일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상황과 전쟁 관련된 장르가 있다. 예, 하면 플롯은 둘이 이제 거의 비슷하죠. 남녀가 만나 가지고 결혼했는데 한 명이나 두 명이 바람을 피워 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혼했다. 그래서 파혼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야. 자, 이런 것들이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기승전결 형태로. 예. 그래서 이제 역사라는 것도 그 플롯에 맞춰서 정리된 언어로 구성된 그냥 발명품이지 창조품이지 이게 역사 사실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내용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역사적 내러티브의 성격을 보면 자, 내러티브의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제시된 만큼 내러티브 서술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인과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과적 요소. 그래서 내러티브는 인과적 설명처럼 원인과 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교조적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과학적 인과관계처럼 딱 원인과 결과를 명시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한 가지 인과관계만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과성을 강조해요.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죠.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 다양한 인과 원인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내러티브 인과성, 인과관계 특징이죠. 이건 내러티브 인과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역사학에서 말하는 인과성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밑에 보면 세도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네. 그 세도 정치 내용을 이제 쭉 해갖고 요 관련된 다양한 이제 뭐냐 인과성의 특징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좀 볼게요. 자, 위에 글은 농민 생활의 어려움, 또 사회 내부의 음성적인 저항, 도적화, 그다음 밀란의 발생이라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농민 생활의 어려움과 사회적 내부의 음성적인 저항이라는 서술을 보면 앞의 사건이 인해 뒤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두 사건이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줬다? 하는 식의 인과관계의 의미, 막연한 인과관계의 그 성격은 역사학에서 내로트의 전반의 특징이야. 야.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사회 내부의 음성적 저항은 농민생활 어려움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개연성 있는 원인과 결과에 불과한 거지 한 가지 원인이나 한 가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러티브의 인과성의 특징은 개연성 있는 원인과 결과만 제시할 거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만 제시하지 한 가지 원인과 결과는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인과관계는 아니다라는 게 이런 내러티브 인과성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얘기했지만 또 내러티브 인과성의 특징은 인과관계가 주요 목적이 아니에요. 내러티브는 기술이 주요 목적이고 설명은 주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과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뒤에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있고 그다음에 내러티브의 이제 그 관련된 내용 다음 장은 뭐냐면 역사적 내러티브하고 문학적 내러티브 차이점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적 내러티브하고 문학적 내러티브의 차이점을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어,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차이점의 이제 첫 번째 이론으로서 이제 제시된 게 톨프스키 이론이에요. 예. 그러면 요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자, 역사적 내러티브와 문학적 내러티브의 차이점을 이제 좀 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역사적 내러티브는 내러티브가 두 가지로 구성됐다고 했죠. 역사 내러티브는 역사를 사실로 추구하는 학문을 보고 있는 거야. 독자적인 학문을 보고 있는데 문학적 내러티브는 역사는 사실을 추구할 수 없고 언어로 구성됐기 때문에 역사는 문학이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충제로 잠깐 볼게요. 이것도 예전에 13년 관련된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갈색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는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 관점을 보면
자, 문학적 내러티브, 역사적 내러티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요 표는 제가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게요. 자, 구조와 이야기의 관계를 볼게요. 네, 구조는 프롯이라고 하죠. 이야기 구조. 자, 문학적 내러티브는 이야기보다는 그걸 가공하는 전달 방식인 구조를 더 강조해요. 예, 구조를. 근데 역사적 내러티브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아니 구조보다는 이야기를 더 강조해. 그 자체를 강조해.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구조를 끌어내. 근데 여기는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자, 그래도 이제 요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되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전에 고주몽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영화 드라마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역사적 내러티브는 동명성황을 이제 신화를 다룰 때 이게 고주몽을 그 바탕한 게 동명성황 신화잖아요. 작가나 현대인이 원하는 이야기 구조 안에서 다르지 않고 신화 자체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신화 자체에서 구조를 끌어내. 그럼 어떤 식으로 구조를 끌어낼까요? 만약 역사적 내러티브는 역사적 바탕을 하면, 그래서 동명성황이 그 부의 정치 투쟁 과정에서 패해서 남쪽에 내려와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식으로 내러티브를 서술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똑같이 동명성황 시대를 다룰 때 문학적 내러티브는 어떤 식으로 하냐?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고주몽이라는 드라마에서 바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동명성황 신화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보다는 동명성황과 유리왕의 극적인 만남, 그리고 동명성황과 긍왕의 어떤 아들과의 대립 구조와 부의 탈출 과정의 박진감 있는 서술. 그래서 작가나 현대인들이 원하는 이야기 구조 속에서 맞춰갖고 요 내러티브를 서술하죠. 그것이 문학적 내러티브야. 야. 그래서 똑같은 역사적 소재를 다뤄도 이렇게 역사적 내러티브와 문학적 내러티브가 서술하는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역사적 내러티브의 구조에 대한 인식을 보면 문학적 내러티브는 시작의 끝. 요때 역사적 내러티브는 이제 요게 말하는 역사적 내러티브가 아니라 큰 범위의 역사적 내러티브예요. 큰 범위에서. 그래서 시작과 끝.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일어났고 저것이 그다음에 일어났다. 일련의 사건을 이제 연결시킨 걸로 보는 데 반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의 내러티브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요게 안에는 단순히 이것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저것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내재됐다는 거야. 역사적 사실이 인식이 내재됐다는 거야. 또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역사 사건 변형이 일어났다.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자, 그다음에 문화적 내러티브 구성된 거죠.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발명된 거잖아요. 근데 역사적 내러티브는 발명되고 그런 게 아니라 구성된 게 발견한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그다음 실질성과 필지성은 뭐냐면, 자, 그 문학적 내러티브는 그 실질성을 어떻게 생각해? 실제라는 건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냐 아니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역사 사실을 이제 재현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실질성 역사 사실을 구성한 거다. 근데 이제 그 역사적 내러티브는 실질성도 이제 뭐냐면 강조는 하긴 했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필지성이 더 중요한. 실질성은 뭐지 실제로 그 밑에 있는 구조의 어떤 진짜 원인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강조하지만 실제로 내러티브 본질은 필진 필진성이 더 중요해. 필진성은 뭐냐? 그릇들하게 보이는 거야. 역사적 사실에 맞게 그릇들하게 보이는 그릇들하게, 그러니까 말이 좀 그런데, 예, 이게 역사적 사실에 맞게 진실에 가까운 상을 만든다는 거야. 이 진실의 상. 어. 그래서 구조의 어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의 어떤 상, 정확한 어떤 역사적 상을 만들고 사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내러티브가 좀 다르죠. 문화적 내러티브와 내러티브는 실제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성하고 만들어진 데 반해서 그 역사적 내러티브는 실제는 이제 인과관계에 위한 그 밑에 있는 구조적인 모습보다는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팩트의 어떤 상을 만드는 데 더 강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문학적 내러티브의 전달 방법은 그 과거의 어떤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생략한 채 어 현재인들의 저자의 입장에서 역사 사실을 재창조하고 전달하는 데 있는 반면에, 자, 역사적 내러티브는 과거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역사 사건의 의미를 현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요 메시지 효과적 전달을 위한 역사적 사건 번역은 요거와 연결된 거죠. 그다음에 전달과 사건의 중요성을 보면 자 문학적 내러티브는 역사 사건보다는 이걸 재밌게 기술하는 데 강조돼요. 근데 역사적 내러티브는 재밌게 기술하는 것보다는 역사적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야. 예. 그리고 포상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이제 뭐냐 문학적 내러티브는 비유를 통한 재창조. 그래서 포상과 실제 일어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역사적 내러티브는 그 언어를 통해서 표상은 현실을 완벽하게 표현하지만 않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반영된다. 우리가 이제 개라는 이미지, 고양이라는 이미지, 언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 포상들이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건 아니잖아요. 물론 완전히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인제 보는 거고. 자 근데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는 여기에서 너무 이 문학적 내러티브를 강조할 경우에 예전에 이제 그 파란 책에서 읽은 것처럼 상상력과 감정이입을 너무 공유시킨 거야. 그래서 역사적 사실 자체를 조합하거나 유용하게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부적절한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상상력과 감정이입을 너무 공유하다 보면 이 문학적 내러티브 안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 팩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걸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 갖고 이제 방법론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낯설게 하기예요. 예. 요거는 뒤에 좀 있으니까 강독할 때 좀 볼게요. 자 근데 역사적 내러티브는 너무 인제 재미가 없죠. 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인제 사람들만 사건을 강조하다 보니까 재밌게 기술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연대기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역사적 상상력이 제고되면서 무미건조한 역사학습의 정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파란 책에 이제 강조했을 때 파란 책에 거기 보면 약간 모순된 얘기가 있다고 했죠. 비판적 내용 중에. 그건 이제 그 뭐냐면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의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그 감정이입이라도 다른 식으로 볼 수가 있는 내러티브라도.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하고 역사적 내러티브를 이렇게 한번 차이점을 이렇게 구분해 봤어.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5 장하고 6 장 그다음 장에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계속 중간에 이렇게 체계를 정리하지 않고 중간중간 나와. 이게 좀 약간 그래서 논문 읽는 게 좀 불편하긴 하는데 자 요 구도화 대해서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도를 깔고 들어가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 인제 구조를 받고 관점을 받고 잠깐 이제 또 하나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이제 톨보스키 이론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인제 그 다음 장 보충 페이지 보세요. 역사적 내러티브 구성에서 이제 내러티브가 인제 문학적 내러티브하고 역사적 내러티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학적 내러티브는 설득력 있게 구성하고 프로스를 강조하는 데 해서 역사적 내러티브는 발견, 이야기 자체를 강조하고 이것을 어떻게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관심이 있죠. 이때 전달이라는 것은 프로스 매개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데 있어요. 자 근데 요거에 관련된 이론 중에 역사적 내러티브와 관련된 이론 중에 그 무슨 이론이 있느냐면 톨부스키 이론이 있어요. 좀 뒤에 있는 톨부스키는 역사적 내러티브에 속한 거예요. 역사적 내러티브. 그래서 역사적 내러티브가 단순히 이것이 일어났고 저런 것이 일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 구조 깔고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간적 관점에 대한 역사 인식이 내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메시지를 효과를 전달하기 위한 역사 사건의 병행도 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톨스토이의 연보 그다음에 연대기, 엄밀한 의미의 역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자 여기 연보는 뭐 1 이라고 했지만 여기도 2가 있어요. 잘못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연보라든지 연대기라든지 엄밀한 의미의 역사 등 다 뭐가 내재됐던 거야. 단순히 사건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인식이 내재됐던 거야.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역사적 사실의 인식이 내재돼서 어떤 사실을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인식이 내재돼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단순히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는 거기 안에서도 역사적 사실의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도 인식이 내재돼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톨스토이 이론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갈색책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인제 보면 역사적 내러티브가 요때 역사적 내러티브라는 것은 인제 역사는 문학과 다르다라는 관점이죠. 자 역사 내러티브가 문학 또는 다른 분야의 내러티브와 성격이 같다는 견해를 보면
아 잘못했네. 이게 이거는 문제 보니까 역사적 내러티브가 문학적 내러티브가 동일하다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내러티브 내용은 꼭 대상이 되는 이야기며 이야기는 내러티브 단위다. 그래서 이야기는 시작과 끝, 그 이를 연결하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역사적 내러티브가 단순히 사건 순서대로 구성되거나 앞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어받아서 뒤에 사건 내용 구성이 아니라는 관점이 있어요. 요거는 아까처럼 역사적 내러티브는 문학적 내러티브가 아니라는 관점이죠. 요거는 역사는 문학이라는 관점이고요. 예, 문학적 내러티브, 역사적 내러티브, 작은 범위 역사적 내러티브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역사적 내러티브, 그러니까 역사는 문학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그 쓴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의 입장을 보면 단순히 사건의 기술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적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역사적 어떤 관점이나 인식. 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톨스토이의 어떤 그 세 가지 유형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역사 서술에서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구분했어. 음.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죠. 예문은. 자, 보면 첫 번째로는 1939년 1차 세계, 2차 세계 그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발 가정. 발발 가정을 보면, 자, 1939년 9월 1일 날 독일군은 폴란드를 침공했다. 자, 팩트만 기록돼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보라고 해.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거야. 두 번째는 20년간 지속된 평화의 시대를 유럽에서 아마도 전 세계에서 끝났다.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했고 이로써 유럽은 전쟁을 일으켰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20년간 지속된 평화해 갖고 어떤 이제 그 팩트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제 뭐냐면 사실로 들어가 있죠. 어떤 그 인식이 돼 있잖아요. 판단, 역사의 판단이나 인식이 게재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연대기라고 하죠. 연대기. 뒤에 연대기라고 하죠. 요거는. 그다음에 3번을 보면, 자, 1939년 9월 유럽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자, 이거는 앞에 A와 B는 그 당시 사람들이 쓴 거예요. 당시 그 사람들이 독일군이 폴란드를 이제 공격한 걸 보고 쓴 건데, 근데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 됐잖아. 이거는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쓴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전쟁에 대해서 2차 세계하고 후대 역사 명명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후대 역사가들이 쓴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역사 인식이 내재돼 있죠. 일종의.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살펴볼 게, 이제 이건 엄밀한 의미의 그 뒤에 있지만 이건 엄밀한 의미의 역사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세 번째 엄밀한 의미의 역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요 A를 이제 볼게요. A. 자, 연보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연보는 당대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냥 사건 자체를 이제 객관적으로 기술한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볼 때 이 사건을 왜 기술했냐, 이걸 보면 그건 뭐야? 연보엔 당대 세계관, 인간관, 역사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1939년 9월 1일 날 독일군이 폴란드 침공한다, 이런 게 기술한 건데, 기술했는데, 자, 1939년 9월 1일 날 독일군이 폴란드에 침공한 사실들만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1939년 9월 1일 날 여러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겠죠. 근데 그런 여러 사건들은 기록하지 않고 왜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사실들만 기록을 했을까요? 그거는 요게 뭐냐면 독일군 폴란드 침공한 사건이 자체가 역사적 어떤 중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파급력이 클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쓴 거 아니야. 그러면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선택돼서 객관적 기술되는 거죠. 여러 사건은 기술 안 한 채.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선택해 기술한 것은 그 당시의 세계관이나 인간관, 역사 인식이 배제된 거야. 그러니까 반영된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뭐뭇이 일어났고 뭐뭇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걸 선택해서 기술한 역사 의식이나 이런 세계관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연보가. 근데 이제 연보에서는 좀 한계가 있어. 연보 기록자는 이전 세계에 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기록된 사건의 연속성과 이후의 사건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죠.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는 자세한 채 사건만 기술하는 거죠. 물론 사건의 선택에 대해서는 기술된 사건의 선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 있지만 자 근데 이 현장에서는 이 B도 A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일어났는데 순서가 서술되어 있죠. 그런데 요건 이전의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건에 주목하면서 그에 대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식을 활용하고 있죠. 이 대표적인 게 뭐야? 20년간 지속된 평화. 그러니까 1939년 동안 1차 세계 전까지 요게 20년 동안 간전기 때의 어떤 그 기억 있죠? 이걸 이제 하면서 있고 그다음 그 후에 앞으로 인제 일어날 사실을 예측하죠. 주관적인 어떤 판단도 같이 하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로써 유럽의 전 세계에 을 그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것도 인제 들어가 있죠. 그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인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런 유형의 인제 서술을 연대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연대기는 과거에서 미래까지 시간적 순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까 치면 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지 미래까지 시간적 순서가 있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인과관계로 사건도 연결돼 있다. 그래서 연대기 작가도 그 속에 들어간 사건들을 선택하고 위계한다. 따라서 연대기 작가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적 의식의 내포에 갖고 있고 인간과 세계관, 연대기 작가 자신의 가치 판단과 지식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는 성격이 달라요. 자, 앞에서 연보하고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썼던 건데 이거는 나중에 쓴 사람이에요. 후대 학자들이 쓴 거야.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2차 대전의 시작이야. 이건 후대 학자들이 보고 판단한 거죠. 근데 연보 기록이나 연대기 작가들은 2차 세계대전의 말을 쓰지 못하죠. 당연하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니까 이제 후대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거는 2차 세계 끝난 다음에 2차 세계는 한눈에 볼 수 있고 손바닥 아래에서 그 사실들을 결론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시의 서술의 이후 전개된 역사 사실 1939년 9월 1 일에 발생한 역사 사건과 결과에 대해 지식까지도 활용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인제 결과에 대한 지식. 끝나고 나서 2차 세계 끝나고 난 지식까지도 활용하죠.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말에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든 이후의 사건의 결과이든 간에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인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자 요것도 역사적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런 역사 소설은 그 교과서나 개서서에도 흔히 나타나게 될 텐데 자 여기 보면 자 고려사의 출발은 단순한 왕조 교체를 넘어서 중세 사회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야 고려 태조 왕조는 후삼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통일국가의 기반을 확충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다. 자 여기에서 인제 볼 때 단순한 왕조 교체를 넘어서 중세 사회의 전환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생각할 수 없는 말이죠.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중세 사회 자기를 중세 사였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죠. 중세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자 이거는 후대 사람들의 평가예요. 예 2차 세계대전처럼. 그래서 인제 요거 보면 자 이거는 고려사의 출발, 왕건의 개혁이라는 순서를 서술되었다. 하지만 고려사의 출발과 중세사의 전환이라는 이런 그 서술한 것은 역사 연구와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고려사의 성격을 규정짓는 거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내러티브 서술에서 쓰는 사람의 역사 인식이 게시되기 마련인데 자 이러한 역사적 내러티브는 시간의 관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인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엄밀한 의미의 역사라고 했어요. 예 앞에 연보나 연대기보다는 어 뭐냐면 시간의 관점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결과까지도 사건의 결과까지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엄밀한 의미의 역사라고 인제 했다는 거. 자 요거 외워 두세요. 이거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엄밀한 의미의 역사다. 예문과 함께 외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은 인제 역사적 내러티브와 문학적 내러티브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그러니까 역사적 내러티브와 문학적 내러티브의 그런 내러티브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뭐 역사적 내러티브의 구성에서 역사 인식이 내재가 됐다는 내용을 했고 그 관련된 이론으로서 톨부스키 이론을 제시했어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인제 또 차이점이 있어요.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의 차이점을 보면 이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자 역사가 다루는 내용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둔 역사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내러티브 구성 형식을 중요하신 문학과 구별된 역사적 내러티브의 독자성이 더 부각된다.
어. 그래서 이제 역사도 일반적인 픽션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행위는 내러티브지만 픽션과 이제 큰 차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 내러이트 듣는 사람과 내러이트는 그 듣는 사람간에 모두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죠. 어.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란 역사적 사건이다. 자, 역사적 내러티브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건들 서술 형식에 따라 얼마나 잘 구성되었는지보다는 이야기 성격이나 내용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 데 초점이 있죠. 어. 그래서 이야기의 내용을 사회 구조적 배경과 함께 잘 전달하는 데 있어. 전달. 예.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문학적 내러티브는 어 이걸 구성하는 데 있죠. 이걸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폰트에 맞게 구성하는 데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 내러티브의 성격은 담론의 구성 형식보다는 그 소재인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역사적 배경과 함께 대중들이나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것을 이제 뭐냐면 구성해 갖고 이야기를 뭐냐면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구성하는 데, 톤에 맞게 구성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죠. 세 번째는 역사 수업에서 다루는 내러티브 소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요것도 뭐 역사 수업에서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를 구분하는 내용을 이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문학적 내러티브예요. 예. 자, 문학적 내러티브는 하나 일련의 개별적인 사건들 하나의 역사적 내러티브다. 여기서 포함된 개개의 사건은 그 자체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요 줄거리라는 거는 프로 구조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문학적 내러티브죠.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스토리 자체보다는 그 사건이 어떻게 기술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 기술 강조돼 있죠. 예. 요 기술이라는 것은 그 어떻게 하면 좀 설득력 있게 재밌게 기술하는 데 있어.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그래서 일정한 사건을 일정한 유형으로 묶음으로써 설득력 있게 내러티브를 제시하는 것을 신경 쓴다. 이치에 맞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거죠. 이처럼 일정한 줄거리에 묶어진 일련의 사건들 역사 속에서 내러티브의 한 가지 형태인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인제 형태요. 앞에서는 담론, 음 이런 것들을 강조한 반면에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강조해. 자,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역사적 내러티브라고 했죠. 요때 역사적 내러티브는 작은 범위의 역사적 내러티브를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전달 방식, 그러니까 담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야기를 강조해. 이야기. 어. 그래서 이야기란 신화, 전설, 설화, 일화 이 같은 자체죠. 신화나 전설, 설화, 일화, 이인의 일대기 등 여기에 해당한다. 이야기는 작가의 일련의 사건이나 연대기를 하나의 틀에 묶은 거다. 따라서 이야기는 이미 내러티브 구조에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안에 내러티브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플롯에 의해서 이야기가 창조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 자체 안에 그 플롯이 안에 있는 거죠. 요때 플롯의 구조는 우리가 성인이 생각하는 그 플롯이 아니라, 구조가 아니라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조죠. 자, 그래서 인제 이 이야기의 소재를 활용하는 것은 역사 속에 나타난 또 하나의 내러티브 형태다. 자, 이거는 역사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내러티브죠. 자, 이야기 내용을 역사 내러티브 소재로 할 경우에 내러티브 구조는 바로 이야기 구조 속에 정해지며 역사의 내러티브는 구성돼 있거나 발견된 거다. 음. 요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 구조가 어 그 이야기 속에 안에 있다. 이제 표 열명했죠. 그래서 구성된 거다, 발견됐다. 이런 관점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 보면 역사와 문학적 내러티브는 같은 성격을 보는 하이트식 내러티브를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런 관점에 보면. 그래서 인제 하이트식 관점에 의하면 모든 역사는 역사 내러티브는 역사의 상상력에 구성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 중에 홀로코스트처럼 역사 상상을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인제 이야기 두 번째 형태의 그 발견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야기를 강조하는 내러티브고, 그다음 문학 역사적 내러티브 관점을 보면 이 종전의 하이트식 문학적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이제 네 번째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는 요 밑에 있어요.
역사적 내러티브와 문학적 내러티브의 네 번째 차이점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보통 그 문학적 내러티브 강조하는 게 이야기 자체보다 이야기의 전달 방식, 구조인 담론을 강조하죠. 담론적 내러티브야.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보는데 역사에서 담론이란 사건의 전달, 즉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런 형태를 본 게 담론의 내러티브야. 담론. 그래서 담론의 내러티브는 이 사건을 어떻게 전달하는 데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때 전달이라는 것은 역사적 내러티브에서 전달을 얻은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둔 채, 그러니까 역사적 어떤 상황의 배경을 그대로 둔 채, 그 배경을 깔아둔 채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요 문학적 내러티브의 담론이라는 의미는 그 담론의 그 전달이라는 의미는 이거는 현대인의 구조에 맞게 작가의 어떤 포스에 맞게 전달해 주는 거야.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역사적 이야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지는 사회적 맥락, 즉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당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본질과 변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형식적 구조에 집착하면 이 형식적 구조는 담론으로서 인제 역사 구조예요. 거기에 내러티브를 단선론적 일련의 사건을 파악하기 쉽다. 아, 그래서 이처럼 역사 이야기는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학자들은 서술 형식에 따라 역사 내러티브를 정의하는 걸 너무 제한적이게 생각한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역사적 내러티브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해줄 목적으로 배열된 일련의 언어적, 상징적, 정신적 혈도의 총체적 개념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인제 요때 내러티브의 올바른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이나 자, 내레이션하는 이유, 내레이션의 내레이션 능력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는 인제 전달로서 내러티브 있죠? 담론 내러티브에 대한 어떤 비판점이 이렇게 쭉 적혀 있어. 예. 그래서 인제 담론 내러티브는 형식적 구조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어 이 역사적 내러티브를 단선적으로 일련의 사건을 파악하기 너무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는 사회적 맥락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내레이션한 이유, 그 역사가의 어떤 그걸 하는 평가 이유, 그 내레이터의 내레이션의 능력, 그러니까 역사가의 어떤 내레이션 능력도 같이 다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을 인제 뭐냐면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인제 이와 같이 이제 내러티브의 구성의 담론의 형식적 구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담론의 역사, 이거는 담론의 형식, 이건 뭐야? 프로소를 강조하는 문학적 내러티브가 말라죠. 그래서 내러티브의 기본 구조는 의례 이것이 일어나고 그것이 다음에 일어날 것이라는 형태에 띄게 많은데 더 중요한 거는 내러티브의 더 중요한 거는 문제는 메시지를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나 역사 사건을 병행하는 거다. 요때 전달이라는 것은 담론의 형식적 구조에서 말하는 전달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별하셔야 돼요. 요거는 현대인들의 입각해서 그 만들어서 담론을 어 소수 구조에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 어떤 사회적 맥락이나 내레이션을 한 이유, 내레이션 그 능력, 역사를 위해 사건은 그대로 사회적 맥락을 간직한 채 현대인들이 쉽게 접근하는 거야. 예, 이야기를. 그래서 이때 이야기의 역사적 사건을 병행하는 건 프로세에 의해서 역사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라 현대인들을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한 번영이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전달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무시한 채 뭐냐면 흥미 위주로 그리고 인제 작가의 어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전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뭐냐면 좀 그 내러티브, 역사적 내러티브와 문학적 내러티브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글이 왔다 갔다 남잡하기 때문에 제가 인제 표로 정리한 게 있어요. 표로 아까쯤에 설명한 거 있죠?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 요거 안에 틀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뭐냐면 관련된 역사적 내러티브와 문학적 내러티브에 또 관련된 학자들의 글도 있어요. 그건 또 다음 장에 있어 다음 논문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아예 차라리 그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를 각각 주장한 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또 정리를 하면서 볼게요. 요거는 그 다음 논문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순서가 그걸 또 밑에 있는 걸 내려보고 또 읽다가 그 다음 넘어가면 좀 약간 연결성이 부족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넘어서 한번 이제 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이게 좀 약간 이제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네, 몇 페이지 보시면 다음 논문이 있어요. 저걸 찾고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 자, 259페이지 펴보세요. 259페이지 내러티브 이동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자, 259페이지에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네. 자, 259페이지 펴보셨죠? 내러티브 이론. 요것도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 관련된 내용이에요. 드립. 예. 요거는 이제 그 앞에 보충 자료, 그 문학적 내러티브, 역사적 내러티브 그 구도화돼서 보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내러티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기 전에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자, 두 번째 수강 인증번호는 23번이에요. 23번. 자, 두 번째 수강 인증번호는 23번입니다. 자, 먼저 이제 살펴볼 사람이 밍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문학적 내러티브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밍크는 역사 지식이란 말 대신에 이해라는 말을 이제 써야 된다. 인식 도구에서 내러티브한 용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소설처럼 역사 서술에 나타난 내러티브 양식은 상상적 구성의 창조문이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과거의 중요성은 역사의 상상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자, 이게 문학적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문학적 내러티브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이트야. 이 사람 나오면 무조건 이제 역사는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 하이트라는 사람은 역사가가 아니에요. 문학 평론가지. 그리고 거기에 지금 밍크니, 화이트니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지만 본업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역사학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되게 보면 뭐 철학자라든지 문학 평론가라든지 소설가라든지 그런 사람들 대부분. 자, 하이트 내용을 볼게요.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데, 하이트는 입장을 보면 역사적 내러티브는 은유적 설명에 의한 문학적 인공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내러티브는 역사 사건의 의미를 표현한 비유의 산물이다. 그래서 사건들 스토리를 구성할 때 사용 은유, 한유, 제유, 역설 같은 프로스 등 같은 것을 통해 플롯 등을 통해 상징한다. 그래서 이때 은유, 한유, 제유, 역설 이런 그 표현들 썼다고 했죠.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은유는 뭐예요? 은유는 일단 은유는 본 뜻을 숨기고 비유의 형상만 드러내는 거죠. 비유의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표현하는 한 대상을 설명하는 그 특징을 묘사하는 방식인데, 자,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것도 은유죠. 은유. 내 마음은 그 뭐냐면 본 뜻이고, 은유는 내 마음을 뜻하는 어떤 표현이잖아요. 네, 이게 호수죠. 이게 은유야. 자, 한유라는 건 뭐냐면 사문이나 개념의 명칭 대신에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 대상과 밀접하게 관계 있거나 그 대상을 시사하는 말을 사용할 때 하는 비유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왕가는 뭘 의미하죠? 왕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백악관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미국 대통령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크렘린 정부, 크렘린은 이제 소련 예전에 정부를 의미하고 벌이 떴다고 하면 군대 있을 때 장군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떤 개념을 대신에 사용할 수 어떤 본질적인 대상 대신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의 명칭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휴라는 것은 부분을 전체로 묘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갖고 그냥 빵을 달라. 빵을 달라면 뭐 그냥 빵만 주겠어요? 이거 빵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돈을 달라는 거지. 그 다음에 감투를 썼다는 것은 그 벼슬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부분을 전체를 묘사하는 것을 제휴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은유, 한유, 제휴, 역서는 이런 비유적 산문이고, 이런 비유적 산문은 쉽게 그 사람들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역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은유, 한유, 제휴, 역서 같은 걸로 구성된 프롯은 그 사건들을 상징한 것뿐이지 그 자체가 역사 산문이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프롯의 구성 요소들은 을 배열하는 원리이자 이런 비유적 표현들이 일련의 사건들 특정한 스토리에 전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건은 그 자체가 스토리를 구성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 스토리 요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프롯이 부여되어야 비로소 역사적 의미를 띠게 된다. 자, 이 프롯이라는 것은 역사가 그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작가들이 만든 구조죠. 그래서 프롯하는 역사가들이 사건의 특징과 배경, 논조의 관점을 부여하고 사건들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전략이다. 예. 그래서 인제 사건들은 특정한 프롯 구조에 통해서 기호화되어 비극, 시극, 로망스, 풍자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이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역사적 내러티브라는 것은 여러 사건을 연관시켜 조직한 플롯의 의미는 컨텍스트를 창조한다. 이 컨텍스트라는 건 시대적 배경이죠.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텍스트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랑 프로세를 통해서 컨텍스트가 창출되는 거야. 예, 시대적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는 프롯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이트에 의하면 역사가는 추론적 논증에 의해서 설명뿐만 아니라 스토리의 프롯을 구성한 예술가와 과학의 인물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 아,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하이트 입장을 보면, 자, 두 번째 하이트 이제 포상의 어떤 것들 부정을 해요. 이 포상은 다 언어에 만들어진 언어적 존재이기 때문에 담론적 질서에 속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도 있는데, 자, 하이트는 모든 역사 형상이 포상이 상대적인 걸 분명한다. 포상의 상대성은 과거 사건 묘사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이다. 스토리는 언어적 존재이며 담론의 질서다.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는 역사가들이 무수한 사건과 사실들의 어떤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언어와 레토릭을 사용하는 발명한 것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제 역사 드라마, 소설이나 드라마 뭐 이런 것들, 소설이나 드라마 보면 항상 그 주인공은 불치의 병을 걸려갖고 이제 고생을 해. 아니면 가까운 연인이나 그 불치의 병이 뭐 그렇게 잘 걸리나요?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항상 그 주인공들 보면 이제 재벌집 남자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돈이 좀 많은 남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걸려. 근데 그런 남자들이 몇 퍼센트 돼 있어요, 남자 중에. 상위 0.1%? 그 정도 있는 남자들이 항상 그 뭐냐면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에 많이 나온다면 이건 뭐냐면 레토릭이야. 문법이야. 영화적 문법이나 이런 드라마적 문법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뭐 이렇게 사랑을 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인데 다 내토리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 하이트는 인제 요런 것들을 이제 비판을 했고, 또 하이트의 세 번째 인제 서술 내용을 보면, 자, 역사 서술은 소설과 달리 과거 사건을 기록에 근거하지만 과거를 소재하고 있지만 역사에서는 구성이에요. 작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일련의 과거 사건들은 부과된 일련의 내레이션은 상상적 발명이죠. 사회 입장일 때는. 그리고 내러티브는 실제 사건들의 일관된 이미지로 나타난 소망에서 나타난 것이다. 자, 그래서 인제 그것은 하나의 인제 이미 단지 상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를 볼게요. 네 번째. 그다음에 하이트는 어떤 역사 서술도 언어의 속성상 이데올기적으로 순수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내러티브가 이데올기로서 도구뿐만 아니라 특정 이데올을 따르게 되는 담론이라고 보는 바르트의 견해에 유사한 것으로 형상에 대한 모든 역사의 설명은 현재가 과거에 연속되는 있고 반드시 이데올기 요소가 내포되고 있다. 자, 그래서 역사 서술의 내러티브는 역사 사실의 중립적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데올기 정치적 함의를 가진 선택의 결과다. 내러티브는 하이트는 내러티브 사건을 설명하는 특정 문화나 집단의 요구에서 발현된 걸 정의된다. 자, 제가 이거 인제 관련된 내용을 하한 책의 내러티브 비판 내용에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영하 300이라든지 뭐 페르시아 전쟁 이런 걸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인제 뭐가 개입됐다고 했죠? 어떤 이데올기, 서구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이 개입됐다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서. 그래서 인제 보통 내러티브 비판 내용들 상당수가 하이트가 얘기한 거예요. 역사적 내러티브를 비판하는 거죠, 그때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내러티브의 목적 가운데 그 사건을 도덕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즉 스토리를 구성하는 과정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며 그는 이는 동기와 의도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스토리의 과정을 이제 이렇게 취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선과 악을 나눈다는 거죠. 이것도 인제 내러티브 비판 내용 중에 그 파란책에 있는 거야.
그래서 4번과 5번은 뭘 비판하고 있냐면 문학적 내러티브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내러티브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러티브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역사적 내러티브 자체를 비판한 거죠. 예. 자, 그래서 하이트 이론을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앵클 스미트 이론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인데, 자, 이 사람도 이제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문학적 내러티브에 속하는 인물인데, 앵커 스미트는 역시 과거의 본질적 포상할 수 없다고 동의한다. 포상이라는 건 어떤 언어를 통해서 사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걸 얘기하죠. 자, 역사적 내러티브는 복합적 언어 구조 정의되고 있고, 역사서는 포상적 해야를 같은 것으로서, 그래서 내러티브의 과거에 대한 수많은 기술적 진술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그림이다. 이 그림 이론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그것이 표상하는 것과 다르게 단지 불명한 걸 대체할 뿐이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일 때 어떤 초상화나 어떤 것들을 볼 때 그대로 그린다고 해도 100% 그걸 그릴 수 없잖아요. 어떤 거는 뭐 초사실주의나 극현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과장돼서 그리거나 뭐 작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맞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도 마찬가지 역사를 기술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언어에 의해서 구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할 때 그대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라는 것도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예. 자, 요거에서 이제 그림 이론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과거의 실제에 대한 어떤 번역 구축도 없으며 역사 실제의 본질은 서열적 탐구 수단에서 발견할 수 없다. 이 사람의 의견이야. 그래서 여기에 역사적 실제라는 건 역사적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 보면 니케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문학적 내러티브예요. 이 사람들 이제 의견도 비슷해. 예. 예, 니케로는 우리가 사건을 내러티브를 통해 경험할 수 있으며 시간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내러티브에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제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며 마치 그러할 것처럼 과거를 창조하고 구성된다고 본다. 예, 여기 핵심 키워드는 과거를 창조하고 구성한다고 본 점. 그래서 니케에 의하면 니케에 의하면 사실상 역사 소설의 모든 형식은 내러티브 형식에 내재되며 역사와 문학은 지시 대상 내러티브 형식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역사와 문학은 동일하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이들 이동가들 있죠. 어, 이들 이동가는 문학적 내러티브를 얘기해요. 자, 이들 이동가들은 공통적으로 역사적 내러티브의 사실적 해석을 부정한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경험에 의미 없는 무질서 혼돈인데 내러티브는 그냥 과거를 부과한 지적 고안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러티브나 스토리는 과거 실제로부터 발견된 것이 아니라 예, 뭘 한다 구성되고 투사된 것이다. 여기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는 구성과 투사죠. 따라서 내러티브는 실제 구조의 포상일 수 없으며 하나의 비유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유는 실제와 포상 사이에 구제할 수 없는 거지. 즉 불연소적을 의미하고 사실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결국 모든 역사적 포상은 관점과 의지의 요소가 작용한 창조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문화적 내러티브인데 그러면 이제 그러나부터가 이제 뭐야 다른 견해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내러티브, 문학적 내러티브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역사적 내러티브를 얘기하죠. 여기서 역사적 내러티브는 역사 내러티브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사실을 뭐냐 서술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서술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죠.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역사가들이야, 본업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본업이 역사가가 아니라 뭐 철학자고 문학평론가고 소설가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역사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본업이 역사야. 왜냐면 이 사람들부터는 역사가 문학과 동일하다 하면 역사가로서 위치가 성립하지 않죠. 역사관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역사적 내러티브는 역사적 내러티브를 통해 역사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맨달 바우라는 사람인데 만달바우 그 입장을 더 보면
자, 만다바오는 역사는 원래 의미가 스토리가 아니라 탐구임을 강조시킨다. 사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갖고 역사적 사실을 끌어내는 탐구란 걸 강조해서, 자, 역사 소설의 본질적으로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하이트 역사적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역사가는 사실을 발견하고 탐구를 종사하며 그것을 꾸며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 이게 이제 그 만달바오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르트의 의견이야. 사르트. 자, 사르트 역시 그 경험은 결국 담론을 축소할 수 없다고 이제 말하면서 모든 것을 텍스트로 다루는 태도를 경계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역사가가 진리 추구를 위한 사료와 그 사료가 남긴 과거에 의존하는 점에서 문학적 서술과 다르며 역사가는 생산하는 지식은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역사를 사료 수집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가설을 검증하여 해석을 구축하면서 지식을 생산하는 학문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은 픽션 같은 사람은요. 자, 픽션도 역사 서술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 트에서 성명의 한 형식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역사 내러티브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역사 설명하는데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지 어떤 역사 최종적인 문제를 해결한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E.H. 카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는 인간의 삶의 자연스럽고 불면의 영성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언어가 실제 삶을 포상할 수 없다거나 세계가 언어의 창조물이라는 주장을 동의하지 않는다. 자, 역사가의 내러티브가 과거의 실제 세계를 겨울처럼 비치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실제를 포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는 비춰주진 않지만 나름대로 90%는 비춰준다는 거죠. 또한 모든 인간의 경험은 자체가 원초적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는 이미 정해진 방식에 구조화되어 있다고 본다. 인간의 경험과 인식은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형태가 아니라 의미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의미 있는 형태에 의해서 역사가 서술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은 고립되어 있는 개체들이 아니며 독특한 구조와 시간성을 가지고 다른 사실들과 관계 속에서 질서를 드러낸다. 뭐 우리가 이제 뭐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식의 뭐 시대 구분하면서 개별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떤 서로 간의 관계를 드러내잖아요. 사건들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의 의견을 한번 좀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에 주장하는 각각의 이제 역사가들의 이제 내용들을 한번 이제 쭉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갈색책으로 넘어갈게요. 앞에 갈색책 내용을 쭉 점프를 해갖고 이제 읽었던 내용들도 해서 잠깐만요. 이게 D인가? 아니 잠깐. 이거 좀 찾아야겠네. 네. 여기네요. 네. 자, 218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세요. 218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이번에 내러티브 역사 수업의 형식은 이제 뭐냐면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제 역사 수업에 어떤 식으로 이제 내러티브를 이용하나 이런 거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사례 1, 2, 3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내러티브의 이제 형식을 네 가지로 나눴죠.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수업 소재로서 내러티브, 그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으로서 내러티브, 그리고 수업 수단으로서 내러티브, 전달 수단으로서 내러티브, 그다음 인식 수단으로서 내러티브 네 가지 기능을 이제 나눴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례를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뭐 이 사례를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예, 이 사례인데 이제 일단 요약만 좀 해드릴게요. 사례 1번 같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김유신과 김춘추 같은 일화들 이제 만파식전 이제 소개된 두 가지 선의 이야기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사는 그 학생들이 김유신에 얽힌 무효한 일화를 중학교에 들어서 구하냐고 물었고 아니요 답변했다. 교사는 그럼 잠깐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또 김유신의 그 두 여동생 가운데 있죠. 그래서 동생의 문희가 어님 보위의 꿈을 산 이야기를 해주고, 자 이어서 후에 무효왕이 된 김춘추가 유능해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김유신의 책략권에서 문희와 김춘추를 맺어준 이야기를 했다. 뭐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례는 중학교 2학년 국사 수업이야. 통일신라 시대의 예술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 교사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국 예술의 특징이 귀족적인 불교 미사가 발달했으면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신라 미술은 소박하고 조화의 미를 갖췄는데 이거 갖췄는데 통일이 되면서 고구려 백제 당의 특징을 가미됐음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제 탑의 이름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사녀, 아사달, 서다들, 불국사와 석가람을 설명할 때 김대성 서다들, 또 검준과 사리작치 등을 공약품을 설명할 때 에밀레종의 서다를 소개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뭐냐면 내러티브를 소개한 거죠. 이어서 한가, 글씨 등 그림에 대한 설명하면서 수업을 맺었다. 뭐 등등 해갖고 통일신라 예술과 관련된 내용, 전체적인 특징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 내러티브를 소개를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사회 3번 같은 게 개화운동과 척사운동을 다는 중학교 3학년 국사 시간인데 가장 먼저 뭐 남영군의 도굴 사건들 간단히 언급하고 이어서 제너럴 사건들 구실을 이제 그래서 미국이 식민지 양국 때 일으키면서 설명하고 두 차례 서양의 침입을 물리친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강화하고 각지 척화비를 걱렬했다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문호 개방을 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박규수, 오은기, 오경서, 유은기 중심으로 개화파가 형성됨을 확인하고 이어 개화파가 김옥균을 등으로 확산됐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이제 개화운동과 척사운동 관련된 사건을 일련의 사건들 설명한 다음에 개화파 관련된 내용들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례 1번, 사례 2번, 3번에 보이는 어떤 내러티브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내러티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거는 뒤에 있는 부분에서 다 정리해 놓으니까 그간 이런 사례가 있구나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시간 되시는 분은 각자 읽어보시고, 예, 요거는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네 가지 내러티브 기능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뒤에서 언급되고 연결돼서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례를 좀 약간 개요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런 사례를 통해서 네 가지의 이제 그 세 가지 수업사를 통해서 내러티브 형식을 네 가지 뽑아냈어요. 사례 세 가지를 통해서. 자, 이게 내러티브 형식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가